발열 때문에 갤럭시 S22 GOS 논란, 뜨거워서 못쓰겠네 아이폰 15 발열 논란. 최근 2년 동안 삼성과 애플의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이 뜨거워져서 화제입니다. 사실 기술 자체만 본다면 양사의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은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최첨단 기술입니다. 죄송합니다. 반박이 즐겁습니다. 갤럭시 S22는 삼성 파운드리 4나노 핀펫이라는 기술을 만들어져 계산상으로는 25% 전력 효율이 가능하고, 아이폰 15는 무려 3나노 기술이 소비자용 제품에 적용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론적으로 3나노 공정이 탑재될 시에 5나노에 비해서 성능은 23%, 소비 전력이 45% 절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양사의 스마트폰들이 기술적인 성숙을 넘어서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가, 혹은 문제가 발생했는가, 그래서 아이폰 15을 사도 되는가? 이번 세대를 거른다면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언제쯤 사야 베스트일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현재 아이폰에 탑재된 3나노 기술은 앞으로 2030년까지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3나노가 아주 어려운 기술이에요. 불량률이 매우 높습니다. 현업자들에 따르면 3나노 공정의 경우에는 한 반도체 100개를 만들면 한 20개에서 40개를 버려야 될 정도로 난이도가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트랜지스터에서 가장 작은 부분을 선폭이라고 하는데, 요 길이를 두고 3나노다, 5나노다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합니다. 이건 마케팅이지만 아무튼 머리카락 하나의 두께가 보통 한 100마이크로미터 정도입니다. 즉 3나노 반도체의 선폭은 머리카락 요거보다도 3만 배나 더 작습니다. 이렇게 작은 애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걸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3나노라고 해도 실제로 모든 트랜지스터가 3나노인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마케팅적인 용어로 3나노다, 2나노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으며, 현업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용어들을 통일을 하거나 아니면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음을 주의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TSMC의 3나노는 원칙대로라면 게이트 피치라는 게 있는데 그거 길이가 3나노미터여야 되지만 실제로는 요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한 48에서 한 54나노미터입니다. 좀 차이가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작은 단위인 것은 맞기 때문에 반도체 연구원들은 CAD로 이제 웨이퍼에 그려넣을 회로를 설계를 합니다. 근데 이 CAD로 설계되는 도면의 크기가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도면상에 회로가 제대로 이제 연결되었는지 그려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연구원들은 도면을 바닥에 싹 펴놓고요, 연구자들이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눈으로 막 검사하고 그러거든요. 이 도면의 크기가 50에서 100m 정도 됩니다. 그만큼 밀도가 엄청나게 높고 어려운 것이 3나노예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제 과거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은 반도체 업계의 마케팅적인 측면도 있고 전체적인 이런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업자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도체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8대 공정이 들어가고 각각의 공정도 엄청나게 세밀하게 나뉘는데, 대부분의 현업자들은 자신이 맡은 분야와 소재는 자세히 알지만 마케팅적인 측면, 각사의 알력 다툼, 또 앞으로의 미래 같은 그런 큰 그림을 아는 연구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금빵 장인이라고 제빵업계들의 경쟁과 제빵업의 기술 트렌드를 넓게 아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각 회사들이 내부 사정을 기밀로 붙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도 없고요. 그렇기에 이 부분은 정황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제 내피셜이 다소 섞여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TSMC는 2022년 12월경 3나노 양산에 들어갔었어요. 삼성전자는 한 6월경에 양산에 들어갔으니까 TSMC보다 한 반년 이상 빨리 들어갔죠? 역사를 살펴보면 TSMC는 2022년 3월쯤에 3나노를 양산한다고 했으나 9월로 미뤘고요, 또 미루어서 12월에 3나노 양산을 발표를 한 겁니다. 계속해서 미뤘다는 것은 3나노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TSMC의 로드맵을 보시면 N3, N3E, N3P, N3X라는 것들이 보이죠? 이것들이 3나노 공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각각을 설명드리면 N3는 3나노 2세대로 트랜지스터 밀도는 줄어들지만 성능이 약간 더 올라갑니다. 2세대임에도 밀도가 줄어들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N3P는 이름 그대로 퍼포먼스에 초점을 맞춘 공정이고요, N3X는 이름 그대로 극한의 성능, 익스트림을 요구하는 고객을 위한 공정이에요. 2024년에서 2025년 경쯤에
TSMC N3X가 이제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은 앞으로도 계속 TSMC한테 반도체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할 것이고 3나노 공정이 성숙되고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일 공정이 바로 N3X이기 때문에 또 이게 빠르면 2024년, 늦으면 2025년쯤에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이폰을 교체하실 분들은 여유롭게 한 2025년쯤에 바꾸시면 눈에 띄는 성능 향상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2023년 예정되었던 2세대 3나노 공정 N3E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N3E는 N3에 비해서 로직 밀도가 줄어들었어요. TSMC는 2세대 3나노인 N3에서 로직 밀도를 1세대보다 더 줄여버린 겁니다. 왜 그럴까? 현재 기술 스텝으로는 높은 밀도의 3나노를 최적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이며 너무 높은 밀도로 인한 발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밀도로 인해서 높아진 발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반도체 패키징을 전공해서가 아니라 패키징이 그 답입니다. 고성능의 패키징을 이용하면 됩니다. 칩 발열이 심하더라도 패키지를 기가 막히게 해버리면 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CPU의 발열이 심하더라도 초고성능의 순행 쿨러를 딱 달아버리면 발열이 적어진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클럭 제한을 걸어버리면 됩니다. 작년에 이제 논란이었던 삼성의 GOS 사건이 이와 같은 종류였어요. 마지막으로 차라리 밀도를 줄여버리는 겁니다. TSMC에서는 N3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급하게 이제 N3E라는 밀도를 줄인 버전을 개발을 했으나 N3E에 맞게 반도체 칩 설계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했던 애플의 개발자들은 그냥 밀도 높아도 뭐 별일 생기겠어? 라는 생각으로 N3를 택하였고 발열이 극심해져 버린 것이 아닐까 하고 개인적으로 내피셜을 굴려봅니다. 팩트가 아닙니다. 팩트는 애플이랑 TSMC만 알겠죠. 물론 발열은 너무나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합니다. 애플이 말했듯이 하드웨어적인 이슈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만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반도체 전공자다 보니까 반도체가 문제였을 수도 있겠다, 이걸 전제로 말씀드린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만약에 아이폰 P15 발열의 원인이 칩 설계에 있었다면 N3 공정을 개선한 N3가 있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급하게 칩을 설계한 것이 문제의 가능성이 있다. 사실 요 N3E에 대한 얘기는 이제 현업자들 사이에서는 작년부터 좀 나왔어요. 당시 현업자들은 좀 많이 의아했거든요. 3나노 1세대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년도 안 돼서 벌써 이제 2세대가 나온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어요. 삼성 파운드리 로드맵이랑 여러분이 비교를 해보시면요, 삼성은 2022년 첫 번째 3나노 공정인 SF3를 출시하고 2년은 지난 2024년 되어서야 이제 향상된 3나노인 SF3가 나온다고 밝혔어요. 여기서 갤럭시 유저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2025년에 나오는 갤럭시를 사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삼성 파운드리가 만들었든 TSMC가 만들었든 2025년에 3나노 공정이 성숙되고 극도로 또 이제 향상되어서 나올 테니까요. 내용이 굉장히 길었죠? 복잡하기도 하고요. 결론을 쉽게 내려드릴게요. 만약에 발열의 원인이 반도체라면 2024년 아이폰 16는 TSMC의 개선된 반도체인 N3가 탑재된 칩을 장착할 것이므로 발열에 좀 예민하시거나 좀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최소 내년에 아이폰을 구입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2025년에 극한의 성능을 가진 N3X가 이제 적용될 테니까 내후년에 아이폰 17 성능이 아이폰 16보다도 더 큰 퀀텀 점프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나노는 2030년까지 주류가 될 테니까 앞으로는 결국에 3나노를 얼마나 최적화를 잘하냐의 싸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3나노를 TSMC가 쓰고 있는 핀팻이라는 공정이 아니라 GAA팻이라는 더욱더 향상된 공정으로 만들었어요. 내년에 나올 갤럭시는 아쉽게도 이제 루머에 따르면 4나노로 만들어질 것이라 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폰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늦어도 2025년쯤에는 3나노가 탑재된 갤럭시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로드맵이랑 성능만 따진다면 2025년에 나올 갤럭시와 아이폰이 진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네. 아이폰 15 좋다고. 아니 이론적으로만 보면 나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될 줄 뭐 알았겠습니까? 할 말 없습니다.